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까 이택수 대표 잠시 언급하셨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한 5주 연속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조사기관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른바 데드크로스 추이까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향후에 이제 골드크로스까지 가능할 것인지. 네. 새롭게 당대표된 김민석 대표도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본인이 당선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10%또 오를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데드크로스가 보통 집권 3년차, 4년차 이때 나타나는데 그렇죠. 지금 집권 이제 2년차 1분기에 살짝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80% 정도로 엄청났었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50%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60%로 시작을 해서 그 중간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드크로스는 대략 한 3년 차 이쯤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나타난 측면.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제 호남 민심이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정권 교체도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메가 프로젝트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정권 교체 위기감이 너무 빨리 나타나서 이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갤럽이 국정수행평가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어요. 30%로 나타나서 그 전조사 대비 8%포인트가 높았고 MBS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이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이제 펫버스 청년주택 황희 의원의 발언이 조금 더 이제 그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아무튼 4년 중임제 관련된 개헌 발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결정적으로는 전당대회 한참 막 이 전쟁에 가까울 정도 심리적 분당 상태까지 가면서 치러지면서 정청래 후보 지지층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 평가가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당대회 하면 소위 말하는 진보층이 이제 더 전화를 잘 받을 거고 그러면 숫자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밴드웨건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에는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고 매우 잘한다는 이른바 코어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하는 또 혹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계속 남아 있었는데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이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를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명청대전으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건 어디에 더 큰 덩어리가 있습니까? 전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다. 부동산과 두루두루 빠진 거네요. 그러면 이탈한 부분도 있고 또 코어 지지층의 절반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이번에 거의 사실상 반반 나왔잖아요. 선호투표제 때문에 55대 45 정도로 나온 거지 그렇죠. 실제는 거의 50대 50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 때문에 좀 최근 지표가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뭐 어제부터 저희가 조사를 다시 시작을 하고 예. 있는데 조금은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회복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싸운데 지금 봉합 분위기로 그렇죠, 가고 그렇죠. 있고 예. 오늘 또 대통령께서 저녁 때 또 만찬도 하고 만찬하니까 봉합될 거라고 보고 지지율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김민석 대표가 새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당직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한정혜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 그리고 권칠승 의원이 정책위 의장, 뭐 그 외에도 이제 오늘 보니까 문진석 의원도 수석 부총장에 됐고 또 안태준 조직부총장 등등 계속해서 인선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인선으로 사실은 또 뭐 이렇게 통합 메시지를 내기도 하잖아요. 가장 이제 눈에 이제 띌 부분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일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다른 인선은 무난해 보이거든요. 한정혜, 뭐 권칠승, 박성준이 이제 수석 대변인 등등이 뭐 아주 강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강하다고 하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개파색을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탕평까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색깔이 강한 뭐 의원들은 아닌 거고 다만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지명 최고위원을 과연 누구 하느냐 지명 최고 현역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견이 있더라고요. 눈에 띕니다. 예, 누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이제 지명직으로 네.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미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고 원내 원외 다 이름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마 지역 할당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던데 혹시 뭐 그래서 제가 한 명을 눈여겨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하지 말아 달라 이 카더라고요. 누구예요? 하흥기라고. 아니 그냥 그 사람 제가 제 기에 가장 제 말투랑 비슷한 사람이 대구 사람 맞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투리 잘 구별을 못하는데 대구 사투리만 딱 구별이 돼가지고 하흥기 씨는 이제 자신의 SNS에 예, 스스로가 안 한다고 예. 청년이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클 거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뭐 먼저 나와가지고 안 한다고 또 김치국물 마시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좀 눈에 띄긴 떴는데 뭐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 뭐 결국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는 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뭐 여러 이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명직 최고 두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김민석 대표를 좀 지지하는 멤버가 된다면 7명 중에 또 이제 4대3 구조가 또 되는 것이기도 하고 요 내용들은 뭐 일단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청와대에서는 이게 약간 좀 말리는 듯한 기류였고 어제 뭐 얘기 나온 다음에는 말하자면 사표 잘 받았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를 정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제법 길게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 저도 뭐 안타까웠어요. 일단은 건강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예. 정말로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사람은 뭐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고 공소청법이 10월 2일 날 출범을 하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됐으니까 나 그만둘래.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국회가 할 일을 한 거고요. 이제 행정부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그만둔 거예요.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행정부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공소청법이 출범을 하면 공소청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그 내부적인 직제라는 걸 정해야 돼요. 대통령령인데요. 그 직제, 행정조직 법정주의라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직제 편제에 따라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공소청이 어떤 직제로 그 진행이 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뭐 안들은 나와 있겠지만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 직제를 설명하고 이 역할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만두셨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차관이 권한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차관이 검사예요. 현직 검사. 예. 현직 검사가 지금 검찰청을 개편을 담당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름만 공소청이지 검찰청이랑 정말 간판만 바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뭐하러 법을 출범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법무부가 할 일이 제일 많아지는 시기인데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지금 시험 준비 다 하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시험장 안 들어갈래?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이 평가하세요? 상황이 아마 이게 몇 번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 봤을 땐 건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근데 보이고. 건강 얘기라고 하기에는 국회로 돌아가서 할 역할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스스로가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으면 그런 예. 내용들이 어려울 텐데 오히려 다른 곳에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뭐 본인이 이번 과정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배척당했다고 뭐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음흠. 그런 건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 10월 2일 그까지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도 가능할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인선하려면 이제 인사청문회 문제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고 이제 뭐 야당 가만 안 놔둡니다. 뭐 이게 가만히 뭐 있지 않겠죠. 환경부 장관도 얕자 보는 것 같은데 일반 장관이 아닙니다. 예. 괜히 또 했어요. 예, 다른 부처하고 비교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죄송해요, 김성환 예. 장관님. 그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누구도 맡기도 부담스러울 거고요. 인선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통상은 이제 이게 나갈 때 어떤 그 시스템이 작동하냐면 위에서 나간다는 교감이 되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그래가 나가면 매끄럽게 그나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대응이나 반응이 달랐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제 느낌에 후임자가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상당히 앞으로가 10월 2일이 지금 해야 되는데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제 저희도 뭐 잠시 짚었지만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려면 그 하위 법령들이 정해져야 될 것들도 네네. 굉장히 많고 어제 국무회의 통해서 의결된 일정 양의 내용들을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한동훈 의원의 이 발언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빌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랬냐면 자기 손으로 공소 취소하기 무서워서 세팅 다 해놓고 도망간 것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 재판까지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야권에선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정치적 공세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네. 발언에 어떤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한동훈 의원만 하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요거를 토대로 나중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질문 나올 거잖아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법무부 장관이 본인도 잘 챙겨야 되고 뭐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제가 뭐 봤을 때는 누구도 법무부 장관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료나 이 정치인들은 대표님 마이크 사회 조금만 표명이라든지 가까이 대시우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예.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 표명의 타이밍, 정성호 장관의 사회 표명, 또 사회 표명을 또 여러 차례 지금 보도가 나오는 예. 타이밍 이런 부분들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또 모를 리 없는 장관께서 그렇죠. 계속 예. 이렇게 사회 표명 이렇게 거듭 얘기하시는 거는 건강상의 이유로는 사실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대통령하고 견해 차이가 분명해 보인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저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이건 어찌됐건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또 집행하고 정리하는 그 장면들이 필요한데 주무부처 장관의 메시지가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우리 고현준 앵커님이 검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그리고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공소청법도 1년 전에 만들어져서 10월에 출범하기로 했잖아요. 예. 본인이 검사면은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결국에는 공소청에서 내가 뭐 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공소청법에서 나오는 그 직제가 제일 궁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공소청이 뭐 할래 이거를 검사들아 너희들이 다시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던져주고 가신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검사들 중심으로 또 돌아갈 가능성이 네네네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 지금. 예. 네. 아무튼 이 상황을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 메시지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거치는 이제 마지막까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여론상에서는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공소취소 같은 이런 사법 현안들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어떻게 평가들을 하나요? 이 부분은
특히 보수화된 20대들마저도 좀 공감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기관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뭐 경찰, 검찰, 뭐 특히 검찰이 많이 낮았고 국회도 낮았고 했었는데 법원은 또 높았었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거의 최하위권이고 법원도 그만큼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이제 대한 평가겠죠. 네, 그 부분도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조희대 파문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파문까지 지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이제 발화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